이건창호의 잔잔바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창호입니다. 자, 창호씨, 이게 난방비 요즘 어떻게 나왔어요? 야, 난방비 쇼크다 폭탄이다. 이거 난리 나기 전부터 네. 제 동생이랑 같이 살거든요. 네. 동생이 공과금을 냅니다. 아, 보일러 그만 쓰래요. 아니, 무지하게 올랐더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저도 거의 2배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난방비 폭탄 그러는데 완전히 와닿는 그런 느낌이 아니, 듭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네. 뭐 난방비를 뭐 40만 원 냈다, 50만 원 냈다, 그쵸. 인증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뭐 자동차 할부입니까? 야. 뭐 몇십만 원을 내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난방비 이렇게 폭탄이 되는 거 과연 누가 책임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러시아 우리 침공 많이 얘기 들죠. 이게 뭔 상관인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죠. 그렇죠. 가스를 팔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음. 그러니까 지난 10월부터 LNG 단가가 막 올라가면서 원료비도 다 같이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 이번에 난방비를 올린다 그러죠. 네. 이런 상황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 인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증가하게 됐고 아. 요게 한 1조 8천억 원 수준? 이러니까 이걸 메꾸려고 이제 난방비를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 대응을 보게 되면 올해 5월, 7월, 10월 예.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담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 쪽에서는 난방비 지원 이런 거 하면서 1,800억 원을 긴급 현재 투입한 상태죠. 그렇죠. 왜 긴급이 들어가냐면 네.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야, 어느 정도냐? 1월 30일 지나달 기준 네. 리얼미터의 대통령 평가 이 조사가 나왔어요. 보면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긍정 평가가 37%,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반대로 3주 연속 오르면서 59.8%. 야, 요 스코어 차이가 상당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분석한 이야기를 코멘트를 어떻게 붙였냐면 네. 국민 여론은 이번에 그 난방비 폭탄이 네. 이전에 화제가 됐던 북한의 무인기 있죠. 이런 안보 이슈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과정 이런 그 정치권의 내부 갈등 이런 큰 이슈보다도 난방비 폭탄이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어요. 직접적이네요. 당분간은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대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도 지금 약간 지지율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5%, 그러니까 전주보다 2.1% 늘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네. 여당이죠. 38%, 1.6%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난방비 때문에 정치가 흔들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정부하고 정당, 그러니까 우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테이프는 대통령실에서 끊었어요. 이관섭 수석이 지금 가격이 경제활동의 시그널, 이 신호가 되는 건데 제때 신호를 못 줘갖고 큰 패착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왜 지금까지 안 올리고 이제 올렸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깐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도 최근에 이 경제 악영향을 일으키게 하는 포퓰리즘, 퍼주기 이런 게 결국에 난방비 문제로 재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돈을 계속 올리자고 했는데 8차례나 묵살했다. 묵살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넘어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4월 이때 이제 표심을 위해서 그동안 억지로 안 올리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올린 거는 지금 정부잖아요. 근데 이제 보완책을 해야 된다라고 걱정도 동시에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장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이 이야기를 하나 덧붙였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이 지금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 민주당이 예전에 뭐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이런 횡재세를 거론을 하고 또 30조 추경 편성하자고 하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거 이거를 좀 꼬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수 그 우파의 그 비판에 대해서 물론 뭐 하나씩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보수 언론 쪽에서 보수파에서 진영에서 전 정권이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가스비 인상을 미루다가 네. 선거 지고 나서야 인상을 딱 때리더라. 요 얘기 아까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에서? 기준을 대선으로 잡으면 안 되고 러시아 전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쟁이 난 게 작년 2월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3월 다 돼서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국내 대선은 그해 3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지금 러시아가 언제 침공하고 이걸 다 알아야 미루다가 폭탄처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가스공사가 뭐 8차례 가스요금 네. 인상을 요구했는데 예. 전 정권이 묵살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박했어요? 말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도 근거 자료로 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하고는 좀 무관한 거고 그때가 이제 2021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였어요. 극심했을 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못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고 또 재택근무도 막 그때 막 시범적으로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못 하니까 돈을 못 버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것까지 올려야 된다? 상황상 맞지가 않았던 것도 있던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이관섭 수석이 이야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뭐 경제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줬다. 이게 패착이다. 요거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했어요? 좌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스비가 만약 부담이었으면은 이미 좀 미리 올렸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줄였을 텐데 네.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그거 알았지만 그냥 계속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물론 줄여야죠. 줄여야죠. 줄긴 줄여야 될 텐데. 근데 수성님 죄송한데 진짜 추워서 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 탈원전 정책 전 정권에 대해서 예. 이 탈원전 정책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LNG 발전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꼬집은 건데 이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탈석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원전을 선호하면서 신재생을 계속 키우는 똑같은 건데 네. 같은 LNG 발전 비중 늘리고 그렇죠. 근데 같은 논리면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우파들의 정책이었어도 이번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 정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을 좀 내리러 슬슬 가볼 텐데 사실 지금 난방비 폭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연합뉴스 쪽에 기사 나왔죠. 네. 난방비는 시작일 뿐이다. 무서워. 대중교통요금 줄 인상 기다린다. 아니 그리고 택시비 지금 이것도 뭐 미치겠긴 한데 전기료 올리고 뭐 죄다 올린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대안부터 물론 정치권에서 대안부터 제시하고 말을 하면 당연히 표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하고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말하지 말고 정책부터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의 기대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